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요, 오늘 낮에 했죠. 갑자기 이제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이 문제에 관해서 기자들한테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이거나 아니면 저의 입장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일종의 자제를 요청한 건데,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거는 신중해야 한다. 당에도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 지시해 놓은 상태다.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 나라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조금 애매하죠? 자기 입장이 아닌데 지금은 다른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걸 처리하고 나면 하겠다는 뜻인지 뭔지 좀 애매합니다. 자, 이 비법조인 대법관, 이게 상당히 아마 화제가 된 모양인데 처음으로 보도된 거는 중앙일보였습니다. 22일, 오늘 24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보도가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간사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현재 의원이죠. 이 사람을 포함해서 10명이 법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사니까 뭐 사실상 여당 간사나 마찬가지인, 어차피 뭐 민주당 뜻대로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다 통과가 되니까. 그런데 그 간사 등 10명이 의안과에 23일에 접수했고 중앙일보에는 22일에 보도가 됐고요. 자, 현행법에 보면 대법관 자격은 법조인만 됩니다. 그것도 법조인 중에서 상당히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그 다음에 변호사 출신 법학계열 교수, 이런 중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안 된다. 근데 개정안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요걸 추가한 겁니다. 변호사 출신,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분야,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다, 이러면 대법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법관 정원을요, 현재 14명인데 이거를 30명까지 늘린다. 그래서 최대 3분의 1 정도를 비법조인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대한변협에서 반응을 보였죠. 대법관 증원은 찬성한다. 왜냐면 대법관 한 명이 뭐 1년에 3,000건인가를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루에 뭐 거의 7, 8건 처리하는 셈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 뭐 무슨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대법관은 검토만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법관이 전부 다 진짜 3,000건을 다 1년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할 때 뭐 이틀 만에 뭐 몇만 페이지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볼 이유가 없죠. 왜냐면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6만 쪽이라고 한다면 수사 기록이 사실상 대부분이 사실관계에 관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관한 뭐 허위사실 유포 그러면 김문기 씨 골프 그러면 뭐 유동규 증인은 뭐라고 그랬고 이재명 피고인은 뭐라고 그랬고 뭐 그다음에 뭐 김문기 씨 관련한 뭐 누구 증인은 뭐라고 그랬고 이런 사실관계들입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와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뭐 또는 이게 사진이 뭐 조작됐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백현동 용도 변경인 뭐 성남시 공무원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고 이거 대법관들은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1심과 2심에서 다 검토가 끝난 거고요. 대법원은 법률심.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1심의 판단 또는 2심의 판단이 과연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아니면 법의 이론적 토대를 위반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을 갖다 놓고 사실관계, 거기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가 있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읽어보고 그거를 이렇게 적용했단 말이야? 이건 맞아. 아니야. 이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법조인 대법관 글쎄 뭐 정말 이게 가능할지 그건 그야말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대한변협이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이런 겁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서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대한변협이. 근데 저는 대한변협한테 조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1심과 2심 판단을 보면요.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무죄 판결 내린 그런 판결은요. 저같이 법조 뭐 그냥 출입기자 정도 한 사람도 이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1심과 2심,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 비법조인 판사, 저는 그런 사람 도입이 오히려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꼭 대법관이 아니고요. 판단을 그렇게 못합니까? 뻔한 거짓말을 그것도 구분 못하는 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그런 자리에 비법조인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고 법조인의 소양이 있는 법적 소양이 있는 이런 사람이 저는 오히려 1심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서울고등법원 2심 부장판사들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 비법조인 대법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1심 판사에 차라리 맞춰라.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조롱하듯이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그럴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오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부인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럼 이거 우선적인 거 해놓고서 지금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민주당 법사위 간사 포함해서 10명이 법안을 제안했는데 과연 보고 못 받았을까? 아니면 보고가 아니고 민주당 내부의 법조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서 법안을 제출한 것 아닌가. 그렇게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제가 왜 안 놀래느냐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도요. 아니 뭐 저희 정도 되면 제가 뭐 학식은 없을지 몰라도 경험은 또 전문 분야에서 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조 출입기자 저는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래 한 기자들 많습니다. 한 15년 20년씩 법조만 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형법에 관한 아마 대단한 전문성 못하는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 친구나 누구 중에서 야 나도 대법관 할 수 있겠다. 이걸 다 정말로 믿습니다. 왜 믿느냐?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를 볼 때
무슨 얘기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 처음에 이거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검수완박을 하는 순간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몰상식한 거니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뭘 어떻게 했다. 그 과정이 보복적이다 하는 건 물론이고 내용도 몰상식이죠. 아니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일반 국민들이 보고서 민주당 잘한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 과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못할 거라고 봤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 저의 예상은 민주당에 관한 한 많이 틀린다. 저도 반성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면소, 그러니까 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못하게 하는 것. 저 이거 못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저는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저걸 하고서 표를 달라고 그래? 불가능이다. 근데 하더라고요. 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재판을 중단한다. 헌법 제84조. 저 이것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지금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있을까 그랬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 40% 이상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저의 고정관념, 상식도 무너진 겁니다. 저는 적어도 선거 앞두고는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을 다 보니까 정말 민주당은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못하는 게 없구나. 그러면 비법조인 대법관? 아니 피고인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한다. 이런 법안도 내는 사람들인데 비법조인 대법관,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아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그래서 이거 그래 민주당이라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동을 걸었는데 모르죠? 이것도 선거 전이라 제동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 보니까 상당수의 저희 또래들이 이걸 믿더라고요. 그래 민주당을 할 거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민주당이 그날 최근에 워낙 유권자들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이런 일을 보고서도 놀라지 않는구나. 변현만 좀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말 줄탄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런 거. 저는 못할 줄 알았던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제 예상이 틀렸던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번에 그래 민주당이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동은 걸렸지만 그러나 진짜 할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고 하지 이런 거 제 입장이 아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간사가 냈습니다. 법사위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법조인 대법관이라는 법안을 놓고서 저도 놀라지 않았고 제 주변에서도 놀란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건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우리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거의 해병대 정신 같은 그런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대단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